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보셨던 이런 발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발표가 될 겁니다. 저희가 한 1년에서 2년 전에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을 좀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올드시티의 이런 내부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펀딩을 해준 기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태국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 지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조명 실험 모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조명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올드 방콕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있는데요. 라타나코신 섬입니다. 실제로 섬은 아니지만 한쪽은 이제 이렇게 강이 있고 자프리아의 강인데요. 방콕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한강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한 200m 정도 그 너비이거든요. 라타나코신 섬이 이제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 라타나는 지우스 그 천사의 섬,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도시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맥락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학적으로 이제 어떤 유산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조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서나 저희가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번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데 이제 사용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관광객의 관점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조명 렌더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자프리아의 강입니다. 네, 여기 이제 다리도 있죠. 여기 스카이파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텔 또 선박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올드시티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원이 보이죠. 불교 사원이고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톨릭 교회 성당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 이 이주자들이 이제 와서 형성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 수로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무슬림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티진 커뮤니티라는 곳만 보더라도 4개 또는 5개의 이런 그 종교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타나코신 섬을 이제 이쪽 지역을 이 섬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이 라타나코신 섬입니다. 6만 명 정도가 여기서 살고 있고요. 방콕에는 1000만 명 정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의 이제 조명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있는 게 그랜드 팰리스고요. 이쪽이 여러 가지 기념물이 있습니다. 어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들이 있죠. 랜드마크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약간
색이 들어간 이런 조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로 구성된 게 방콕의 공식 명칭입니다. 정말 길죠. 근데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놨죠. 노파랏이라고 하면 잼스톤, 즉 보석이라는 뜻이고요. 9개의 정말 귀중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명에 있어서 이 컨셉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국제 관광객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을 저희가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이 장면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북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그랜드 팰리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근데 상당한 이런 빛 Here, you see, this is very prominent. 빛 공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사원이 보이는 또 모습입니다. 또 그래서 굉장히 노을이 아름다워서 이제 반대쪽에서 이 노을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가보면요, 조명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낮추어서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의 조명이고요. 이제 멀리서도 보이는데요. 사실 물론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조명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금 더 밝기를 낮추고 또 색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바꿈으로써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양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이제 이렇게 먼저 점검하는 이제 과정을 거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수변 이제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공공 장소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안 되지만 이런 수변 도로가 있지만 조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건 저희 이제 관광 명소 중 하나인데요.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자전거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불교 사원인데요. 이 조명 기법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LED 스트립 라이트를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명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수로거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빛 공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공공공원인데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에어로빅도 하고요. 그런데 빛의 조명의 이 품질을 보면 사실 양보다도 퀄리티가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과 그 질 모두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희가 양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루미넌스 맵도 그려보고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는 이 이제 휘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멀리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지를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4-5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385명 정도의 이제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저희 연구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정책 입안자들, 또 방콕 시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이제 30개의 올드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죠. 그 지역에 있는 조명 전문가들, 또 국제적인 이런 전문가들도 외부 이해관계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 생성 컨텐츠죠.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검색을 했고, 또 그 C트립을 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또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의 입장에서 올드타운 방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분석도 해보고 다른 여러 종류의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주민들 그리고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보면 먼저 그런 역사적인 건물 같은 것들에 집중했고, 그렇게 어떤 그 수로라든지 강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는지를 상당히 보는지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감정적인 아이덴티티, 그 기억들, 이 올드 과거에 대한 이러한 기억을 중시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제안했던 것들을 뭐 어떤 지역이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용자 생성 콘텐츠 측면에서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정부 쪽에서는요. 뭔가 물리적인 아이덴티티를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뭐 수로 복구 같은 것들이 물론 좋은 거죠. 저희 수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수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권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관광객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올드방콕에 갔을 때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뭔가 영적이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로맨틱하다, 이런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명 디자이너로서 이거는 조명을 디자인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저희도 이것들을 염두에 두었는데 뭔가 다시 확인을 하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일단 분위기를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뭔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특별했던 부분은 뭔가 이런 빛나고 금빛이고 뭔가 반짝반짝이는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되게 초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디자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기존 조명에 대한 반응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은 이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온도, 어떤 정도의 느낌을 살릴 것인지, 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랜드마크와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올드 커뮤니티들입니다. 굉장히 활기찬 그런 모습을 살리고 싶었고요. 또 이 다리, 이제 올드 방콕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리 상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줌인을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잼스톤 이야기를 까먹었는데요. 이 잼스톤, 보석이죠. 보석은 이제 저희 컬러 코드입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에메랄드, 골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색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쓰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유가 없으면 색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그리고 원하면 이런 제한도 할 수는 있지만 색을 너무 함부로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색을 쓰면 저희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과 특히 이제 야간 시간대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카톨릭 교회인데요. 첫 번째 이 사제가 이제 포르투갈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구적인 이런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주요 그 수로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교차로를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에 강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로 그리고 강이 뭔가 이 방콕의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배를 타면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이쪽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컬러를 골드 그리고 핑크, 사파이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공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이쪽에 이 영역에서 뭔가 프로젝션을 가지고 이제 뭐 꽃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활기찬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지역이 주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줌인해서 이제 내륙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밝기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레노베이션을 하면 이제 이 방글람프 카넬 그 수로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이제 이 프라수민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희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조명 워크숍을 진행해서 여기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어떤 이런 뭐 장인 정신도 있고 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런 3일짜리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유명한 전통 가족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국 음악 악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가족인데요. 그래서 와서 이 행사에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퍼포먼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조명을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적합한 그런
이 온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요소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력을 한 기존의 절반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분위기를 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들을 더 했고, 여기 보시는 이 소녀들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봉쇄를 해제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여인이 이제 이렇게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바나나 트렁크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 이제 이 바나나 트렁크에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점을 위한 이런 간판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제 학생이 이제 그 대만에서 온 학생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야간 투어를 또 진행하기도 했고요.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요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에서 이미 RGB 라이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이제 활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조명을 줬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조명이 사람들이 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걸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명 모컵을 진행했습니다. 엘레트라 바트네로 박사님이 이제 런던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저희가 조명 이 공급업체들과 일을 하고 또 방콕 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이제 이렇게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또 어느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강조할 것인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공원인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뭔가 굉장히 오랜 이런 커뮤니티는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공공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좋은 이런 꽃도 많고 굉장히 좋은 공원인데 밤이 되면 완전히 정말 조용한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근데 200m 떨어진 곳에 이 공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굉장히 좋은 그 유명한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200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노점상인데요. 그리고 미슐린 스타를 받은 미슐랭 그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새 자체는 굉장히 조명이 잘 돼 있어서 밝았지만 공원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들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리스마 이제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진행했었고요, 올해. 그리고 이 여성, 이 가족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요. 사실 안으로 들어온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이분들한테도. 이 공원 안으로 들어온 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이제 이렇게 조명을 넣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조명을 이제 끄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가 딱 2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이 화이트 라이트를 활용했고요. 아마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나무를 이제 밝게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모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시 당국에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인데요. 미팅을 2번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방콕 시장님에게 이제 제안을 했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조명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해본 적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또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 당국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또 도시가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강과 또 수로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참여가 지역 주민과 시 간에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좀 상황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대체될 만한 접근법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야간 경관의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결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질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시민들, 이제 말씀 나누셨던 시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이 조명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빛공해라는 걸 알았는지, 어떤 익숙한 컨셉이 있었는지, 좀 기술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38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명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어둡다, 너무 밝다, 괜찮다 이 정도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답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도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떤 것들이 대표하는 것 같냐,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냐, 어떤 지역들이 본인한테 중요하냐, 어떤 특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런 그 지역 그 박물관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전시회를 작년에 이제 이런 렌더링 하는 그런 렌더링을 통해서 그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색감이 있는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막 밝은 것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지를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 한 7, 80% 정도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을 했고, 훨씬 더 매력적이다, 밤에 봤을 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콕에서는 이런 빛 공해라는 컨셉이 이제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루시에서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이 지난주에 타일랜드, 태국에서 만났었습니다. 특히 그때 질의응답이 많이 나왔던 게 빛공해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빛공해를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질문 같아요. 특히 조도 관련된 것, 특히 기념비적인 부분에 쏘는 조명의 조도라는 것, 그리고 빛공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정부가 어떠한 뭐 교량이나 파사드 혹은 기념비에 대한 조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거나 빛공해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요?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 정부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하고 엔지니어들이 멋진 그런 렌더링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정부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수치를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팀에 있는 엔지니어와 동료들이 그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일단 어떠한 위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준들 간의 기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시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일단 사진들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이 잘 됩니다. 워크숍에는 오진 않지만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이 잘 되고요. 그리고 색온도가 따뜻해지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사람들이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많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정신을 보여주는 거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을 제가 말한 대로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빛공해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규제가 엄격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빛과 물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도시에서도 강이 있고 또 이러한 운하가 있고 물길이 있기 때문에 물의 반사를 이용한 조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물 쪽에 있는 조명에 대해서 반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있나요? 네, 까다로운 질문이긴 한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보셨죠? 그 반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물 표면으로 닿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다음 워크숍을 동일한 지역에서 같이 또 하게 되면 그 공원 바깥쪽에서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운하와 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는 너무 많은 빛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로제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었죠. 그 워크숍 할 때요. 그 안에 빛이 있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물 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안에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까지 갔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your water Yeah, and they which react fish? differently. 네, 맞습니다. 물속에서 어떤 물고기가 사느냐 이런 질문, 네, 해볼 법한데요. 네,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태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이런 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질문 하나 있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법론이요. 어떻게 380명의 이 응답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설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논문이라 확실히 좀 질문이 그러네요. 네, 일단 6만 명의 이제 저희 그 지역 주민들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400명을 시도했는데 한 390명 가까이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랜덤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어느 가게들이 좀 오래된 곳들인지 다 알고 실제로 가서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약간 그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살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고 간 거죠. 굉장히 어쨌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저희가 그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랜덤으로 갔지만 이게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목표는 일단 400명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좀 찾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고요. 거기에 한 뭐 15% 정도는 이제 점주들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사분께 이제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